안녕하세요. 곽상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이번에도 날걸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실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드린 적이 제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용기를 내서 진짜 솔직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악플 다시는 분들 있으면 전 바로 지워버릴 겁니다.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정말 짜증납니다. 그리고 인적사항이 좀 어느 정도 특정된 분들은 제가 주기적으로 고소를 할 거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볼 여지가 있는 법적으로 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제 유튜브에서 좀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메일은 못 봐요. 이메일 막 길게 보내시면은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여기 댓글 남겨주시거나 뭐 이랬을 때 좀 그나마 이것도 답변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평일에. 그래서 좀 느리다고 막 욕하시거나 뭐 그러지 마세요. 자, 회계사 준비 중인 초시생이고요. 지금 연습서 공부 중인데 연습서라고 함은 2차 시험에 그 사례 문제들 그걸 이제 공부하고 있다는 건데 과감하게 덮고 2차 기출 문제를 시작해야 될까요? 아니요. 연습서에 다 기출 문제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서가 막 두껍다고 해서 저는 문제집은 좋다고 봐요. 기본서를 버리라고 한 거지 연습서를 버리라고 한 건 아닙니다. 연습서 또는 사례 문제집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기출문제 막 회차로 된 걸 따로 사가지고 막 공부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실까봐 제가 얘기를 드려요. 이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큰일.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제집, 연습 문제집이든 뭐든 문제집, 가장 해설이 잘 된 문제집 하나를 고르신 다음에 그걸 반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차 객관식의 경우에 회계사님 책을 미리 읽어서 기출해독 강의 순으로 공부해 나갔고 10월부터 다시 객관식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랑 2차랑 연결이 되는 과목들 있잖아요. 세무사나 회계사의 경우에는 뭐 재무회계, 뭐 원가회계, 그러니까 회계학, 그리고 세법, 세무회계. 세법은 뭐 이제 세분화하자면은 법소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국 1차랑 2차랑 겹치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연습서를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거 저는 진짜 좋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이제 객관식 문제만 좀 어느 정도 요즘에 완벽하게 풀 수 있어도 2차로 넘어갈 때 전혀 부담이 없어요. 2차 문제가요. 요즘에 물음을 막 쪼개서 채점하기 편하려고 물음을 막 쪼개서 내기 때문에 객관식의 주관식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을 진짜 많이 풀다 보면 2차 시험도 어느 정도 섭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시험 공부할 때는 1차에 좀 더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때 가서 주관식으로 튜닝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질문이 기출 회독할 때 기화펜으로 풀고 여러 번 다시 푸세요. 저는 펜은 안 중요하다고 보는데 초창기에는 너무 또 지저분해질까봐 샤프 펜슬을 많이 써가지고 막 이렇게 밑줄도 긋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사인펜도 쓰고 막 그랬습니다. 그냥 펜으로 답 체크랑 중요한 거 틀린 거 필기 다 하면서 회독하세요. 저는 회독은 그냥 제가 막 밑줄을 막 지저분하게 그으면서 합니다. 뭐 완전히 새로운 문제 보듯이 다시 막 회독하고 눈으로만 보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10회독을 하려면요 지저분하게 그냥 막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독할 때마다 그 문제집 앞에다가 1회독할 때마다 1, 2회독할 때마다 2 이렇게 써서 나갔어요. 10회독할 때까지.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어느 정도 단순화시키고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자, 그래서 그래도 뭐 질문을 지속적으로 많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되게 나름 이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되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기출문제는 단원별, 회차별 중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요? 저는 회차별보다는 단원별, 각각의 주제, 테마가 정해져 있는 테마 안에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을 추천합니다. 얇은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강사 거, 가장 많이 보는 강사 거를 그냥 사시면 되고요. 세율이나 연속되는 다양한 숫자는 회독으로도 잘 안 외워지는데 정말 날 잡아 적어가면서 시간 들여서 하는 게 좋을지. 세율 같은 거를 막 그냥 보다 보면 외워져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가세 세율은 뭐 외울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뭐 공제율이라든지 뭐 접대비 한도는 뭐 3%뭐 어쩌고저쩌고 막 공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득세율을 굳이 외울 필요 있나요? 뭐 시험장에 뭐 그 표를 다 주는데 뭐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 어쨌든 간에 날 잡고 막 이것만 따로 한다 이거보다는 그냥 문제집 잘 돼 있는 걸 사셔가지고 회독수를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최고입니다. 얼굴 혼남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칭찬을 또 해주시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악플 다시는 분들이야 뭐
서로 욕을 하려고 날리는 거죠 뭐. 자, 영어 공부법은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기본서만 보다가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시험을 100일 남기고 방향을 잡자고 시작해서 무작정 기출 마구 풀었는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을 몸소 깨닫습니다. 기본은 잡혀있는데 어느 정도 풀리는데 이런 식으로 남은 기간 역발상 적용하면 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저는 100일 남기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요, 제가 손해사정사, 이제 뭐 재물손해사정사지만 그리고 회계가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쳤지만 그래도 3개월 만에 합격했거든요. 1차 시험, 2차 시험 그냥 스트레이트로 한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실제 거의 3개월 공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대 가기 전날에 제가 장교로 입대를 했거든요. 훈련소 가기 전날에 2차 시험을 치고 바로 기차를 타고서 저 진주로 갔어요. 이게 일정이 아주 묘하게 겹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합격을 했는데 딱 100일 정도면은요 충분해요. 네, 저는 한 10회독 정도 하고 들어갔는데 10회독이면은요 시험에 붙습니다. 네, 그걸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 써주신 분도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본 곽상빈 대표님은 참 나이스한 분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제작하신 영상들도 신뢰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납득하고 있던 이야기인데 매번 불안감 때문에 패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네, 회계사 공부할 때 회계사 3번 떨어지고 붙었어요. 네. 아니 어차피 그 합격 수기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제가 얼마나 찌질한 방법을 썼는지. 진짜 거꾸로 공부법을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네, 기본서만 보다가 그렇게 망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왕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추려가지고 그걸 회독수를 늘려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불안하잖아요. 내가 막 누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 구석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막 하면서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 불안감을 그냥 잊으세요. 믿고서 그냥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무식한 사람이 오히려 더 용감하게 붙을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고도의 뭐 지능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희마을리님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학문 탐구 나아가 연구에서는 이 공부법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잖아요. 네, 논문을 썼는데 실무를 하면서 하나하나 정립을 했습니다. 이론을. 그때는요, 이거 회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고민을 하고 오타를 잡아내고 거기에 하나라도 각주의 근거를 안 쓰면은 나중에 표절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을 노력해서 작성하고 검증받고 교수님으로부터 피드백 받아서 또 한 번 깨지고, 그런 과정을, 아주 지루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은 수험에 적합한 방법이지 막 학문을 하는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네, 이분은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셨고, 기출이 곧 논문인데 논문 한두 개가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요, 이런 건 있어요. 저도 뭐 박사 학위 받거나 뭐 여태까지 뭐 논문을 쓰거나 이랬을 때 통과를 할 때, 지금 기출이 논문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벤치마크가 없이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글도 없어요. 네. 뺏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의 논문들을 한 수십 개, 수백 개를 프린트를 해서 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출 분석이랑 똑같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쓴 아이디어, 거기에서 정립한 이론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가지고 풀어서 쓰는 것만으로도 좋은 논문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쓰신 분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위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를 써주셔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분은 뭐 박사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교수님 같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제 법대 겸임 교수로 지금 임용 절차를 밟고 있고요. 보통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은요, 뭐 저처럼 이제 박사 학위가 있거나 뭐 이제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고 뭐 이제 실무를 좀 해봤고 이러면은 이제 추천이 좀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때 성범죄 이력이 있냐 뭐 이런 것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경찰서에 이제 조회를 해보겠다 라고 뭐 그런 것도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게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죄 이력이 있으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악플 다시거나 뭐 진짜 치명적인 막 글을 쓰거나 뭐 이상한 막 영상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처벌 뭐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나중에 사회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거 제가 이제 거의
여러분들 질문 받아주는 작업을 거의 끝내고 있는데 이걸 보고 바로 보고 있던 기본서 때려치고 문풀로 넘어갔다. 믿고 가보겠다. 너무 고맙습니다. 소라7789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법 과목은 기출이나 최근 판례 보면 출제 부분 예측은 되죠. 이건 정확해요. 최신 판례가 시험에 나옵니다. 특히 경영 과목은 근데 예측이 어렵다. 그것도 정확합니다. 왜요? 출제자가 원하는 이론을 내버리면 끝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떡할까요? 심지어 강사들도 예측 못한 불이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요, 이거 지금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경영지도사 준비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경영지도사는 뭐 3개월 만에 취득했고 노무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강사가 이런 말 하기 좀 되게 민망하긴 한데 강사가 찍어주는 문제 다 빗나간 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경영학도요. 제가 경영학과 나왔고 경영학 박사도 취득했고 시험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경영학도요. 자주 나오는 이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너무 넓혀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넓히면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서 쓸데없는 얘기를 쓰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도 A급 쟁점을 추려가지고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찍어주는 것만 공부하실 건 아니잖아요. 기출문제랑 플러스 A급 쟁점을 추려서 여러 번 반복하되 최신의 트렌드 또는 최근에 뭐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들의 경향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회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독이. 이런 좋은 댓글도 변호사님 책도 사고 영상 보고 반신반의 상태로 세무사 1차 시험 공부해서 3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1차 어려운데 요즘 무베이스는 아니었는데 학교 병행이라서 이분은 천재인 것 같네요. 응원합니다. 댓글 처음 달아요. 네, 처음 보는 분이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근데 세무사 시험 1차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뭐 응시생 늘어나는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할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저는 회계사 떨어지고서 이제 세무사 준비도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응시생이 막 3배나 늘었습니다. 3배나. 그래서 3개월 만에 합격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특히 뭐 다른 걸 병행하시면서 그때 중요한 거는 핵심 과목인 것 같아요. 회계학 그리고 세법 그리고 재정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 3개를 진짜 진하게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나는 그래도 60% 정도의 점수는 눈 감고도 풀 수 있다.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분도 좀 고수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제 방법대로 하셔가지고 이미 제 방법대로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제가 정리해서 전달을 했을 뿐이지 이미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성과를 내신 분들이 막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와 수험을 위한 공부는 다른 공부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험 공부는요 정말 저급하고 저차원의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실무하면서 머리 싸매고 배우는 게 훨씬 많고요. 그리고 논문 쓰거나 아니면 뭔가 글을 쓰거나 이론을 연구하면서 또는 뭔가를 정리하면서 내용을 저는 지금 뭐 출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얻어지는 지식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고도의 지식이 많습니다. 다만 수험 공부는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시험 풀고 맞추고서 나와서 까먹으면 된다. 약간 그런 류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 했다고 또 악플 달지 마세요. 제가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자, 되게 이번에는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합격 수기 같은데 보셔도 저랑 되게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여러 시험의 합격 후기들을 보면 어려운 시험 단기 합격한 분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맞아요. 너무 정성을 쏟아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반복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성과가 높을 수도 있어요. 제가 쓰는 방법은요. 심지어 ADHD이신 분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ADHD. 저는 ADHD 검사는 안 해봤는데 주변에서 너 ADHD 아니냐 뭐 이렇게 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그것도 이제 모욕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ADHD인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됐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능 치면서 깨달았는데 깊이가 다른 공부법에 적용해도 되는지 의문만 가지고 시도 못 해보고 있었는데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믿고서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시면 나중에 댓글 남겨주세요. 이번에 뭐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신나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에 봐요. 시간을 엄청 줄였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는 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추려가지고 공부하는 건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줄 테니까 이 시험에 합격해라 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공부해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1년, 2년, 3년 안에 그냥 빨리 수험을 끝내고 훨씬 더 멋진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반적인 통념이랑 완전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가끔씩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마음 아픈 얘기인데 저한테 따로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학원 강사 출신이잖아요. 출신은 24살에 강의를 했지만 지금 이제 거의 40을 앞두고 있지만 한참 전에 강의를 했지만 저도 이제 학원밥을 먹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수험생들을 가르쳐보고 그랬던 사람이 그때는 기본 강의를 신나게 막 많이 팔아 제껴놓고 그때 이타 강사까지는 갔었습니다. 보험계리사 쪽에서 되게 인기가 쫙 올라가다가 이제 식었었는데 그리고 군대 가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었는데 네가 감히 뭐 학원도 필요 없고 뭐 그냥 반복만 하면 되고 뭐 기본서 버리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이제 황당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거 관계된 내용을 너무 많이 올려서 그 영상을 다 지워버린 적도 있어요. 한 대여섯 개 되는 영상을.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이제 맞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합격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처럼 뭐 감사하다, 바로 구독했다. 악플도 악플이지만 뭐, 뭐 온갖 얘기하는 토나무 괜찮아요. 제가 신호받고 낸 사람들은 고소를 했거든요, 실제로. 전화를 그 경찰서에서 전화합니다. 보통 고소하면은 고소인 조사는 제가 당연히 가가지고 어떤 사유가 있고 어떤 피해를 받고 이거 다 진술을 하죠. 뭐 피해가 요건은 아니지만 업무방해죄가 아닌 이상. 근데 이제 경찰에서 이제 전화를 IP 보통 그 압수수색을 해요. 그 사이트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IP를 추적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보면 막 이상한 할아버지가 받고 진짜 황당합니다. 그런 걸 뭐하러 글을 쓰시는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벌받으시면 이제 뭐 남은 인생을 이제 좀 힘들게 사셔야 되는 거죠. 저는 선처를 바라지 않는데 어쨌든 짜증납니다. 감사해요.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글을 이제 남겨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제 힘을 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사고할수록 여러분들의 그 성공 가능성 그리고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고요.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막 뭐 불신하고 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그걸 이게 따라가고 노력하고 그래야지 될까 말까인데 뭐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시간 낭비하면 그 자체로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뭘 안 하고 막 제 거 보고서 막 야 그것도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꺼지세요 그냥.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딴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 댓글에 대해서 코멘트 드리고 가겠습니다. 전문직분들 대화를 해볼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변에 거의 대다수가 전문직이죠. 변호사, 간평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의사, 약사. 공부법부터 찾아보고 했고 물론 이분들은 공부법을 맹신하는 것보다 본인의 공부법을 수정 보완하는 데 사용하시죠.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맹신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어떤 사람이 뭘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100%라는 생각은 조금 어느 정도 위험합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를 조금 더 자기 것으로 한번 체화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게 맞을까? 라는 좀 한 번의 고민은 필요해요. 그래서 맹신하지 않되 너무 좋은 말이죠. 취사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개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 힘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봤고 진짜 날 걸로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뭐 이런 기회를 가끔씩 만들 건데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반응 봐서 할 거고 또 막 뭐 엄한 소리 하고 막 이러면은 전 바로 끊어버릴 겁니다. 바로 삭제하고 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번에 제가 더 좋은 거 가지고
가지고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